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엄청난 강세를 보인 시장 때문에 마음 설레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끝까지 그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했던 하루였는데요. 특히 나스닥의 경우 또다시 3%의 신화를 보여주나 싶었습니다. 하락을 꽤나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으로 마무리된 하루입니다. 장중에 불주와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3배로 추종하는 SXL은 심지어 음전을 했었지만 다시 말아올리면서 양전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은 시장이 애프터장에서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적 발표들로 인한 축포가 발사된 날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소식이 아주 많은데요. 넷플릭스를 필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어떤 회사인가요? 올해 2번의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가 좋지 못해서 완전히 나락을 갔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 2번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넷플릭스 개별 종목 3배로 추종하는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되네 마네 말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3번의 실패는 용납할 수 없었나 봅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241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추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신규 가입자를 약 100만 명 정도로만 추산을 했었는데요. 약 2.5배 가까운 신규 가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EPS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약 30% 가까이 높았는데요. 시장은 넷플릭스의 구독자 증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넷플릭스의 하락을 견인했던 것은 구독자 증가 둔화 혹은 감소 때문입니다. 오히려 본장에서는 1%의 하락을 보여줬지만 애프터장에서는 10% 이상의 급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프터장에서 큰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당 순이익 EPS는 2.81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2.28달러보다 높았으며 총 매출은 129억 달러로 역시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았습니다. 좋은 소식으로는 코로나 확산 전이었던 2019년보다 매출이 2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와는 다르게 유나이티드 항공은 본장에서도 약 3% 가까이 올랐고 애프터장에서는 6%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이번 주에 여러 부서에 걸쳐서 직원 1000명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메타 플랫폼즈가 창사 이후에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고요. 얼마 전에는 인텔이 직원 해고를 예고했었죠. 굳이 직원 해고가 아니더라도 아마존의 경우에는 콜센터를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지부의 콜센터는 문을 닫으며 그 문을 닫은 콜센터의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경기 침체가 짧게라도 오지 않을까 걱정되긴 합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지표는 전미주택건설협회에서 발표되는 수치인데요. 전달보다 8이 줄었고 예상치인 44보다도 훨씬 적은 38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12월에 84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985년 이후 최장기 하락세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국대를 제외하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도 합니다. 주택시장이 냉각되는 이유는 당연히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택지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산업지표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9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1% 상승을 예상했지만 그보다 4배나 높은 0.4% 증가 추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탄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번 75bp 금리 인상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75bp 금리 인상을 예측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리 큰 타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의 발언을 알아보겠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변동성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동성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도 해요. 뭐 사실 어차피 우리도 다 예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물급 인사가 이런 말을 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단기적 상승에 너무 신내기보다는 신중을 기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IMF에 이어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0.5%로 하향 조절했다고 합니다. 하향 조절의 이유로는 당연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입니다. 다만 그나마 위안이 조금 되는 것은 피치가 예상하는 경기 침체를 겪더라도 급격하고 심각한 수준이 아닌 완만한 정도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장이 얼마 안 가서 반등을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커피출레이션입니다. 현재 펀드 매니저들이 내년 상반기 피벗, 통화정책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바닥을 찍고 랠리를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항복 신호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 비중이 6.3%로 2001년 이후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는 시장에 남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를 제외하고 전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에 다다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언급하듯이 근원 CP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의 주택 관련 지수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근원 CPI는 늦어도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하락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한들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경기 침체는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온다고 한들 완만한 추세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 아주 많은 것들이 적어도 내년부터는 주식시장이 상승 랠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횡보 혹은 하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무리 길어봐야 6개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지겨운 하락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하락장보다 상승장이 훨씬 길고 그 높이도 하락폭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좋은 자산을 줍줍하시면서 버텨내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